여러분 이거 큰일이에요. 자 들어봐요. 감염자가 퇴원을 했어. 다 나아져서. 그런데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례도 있어요. 자, 중국 무안에서 온 관광객들을 안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1월 29일 날 처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이 감염이 확진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괜찮아져가지고 2월 1일 날 퇴원을 했고요. 6일에 나온 검사 결과가 뭐였냐? 음성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면역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다 나았다라고 해서 퇴원을 했어. 그런데 이 태어난 뒤 2주 뒤부터 다시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또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어제 양성 판정이 나온 거예요. 자, 오사카 지방 정부는요, 이번 사례에 대해서 퇴원을 하고 다시 감염됐을 가능성, 그리고 아니면 몸 안에 남아있던 이 바이러스가 퇴원 후에 어떤 변이를 일으키거나 다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봐봐. 근데 원래 사람이 이제 한번 감기에 걸렸잖아. 근데 감기가 우리가 낫잖아. 감기가 평생 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 그건 왜냐면 우리 몸에 이미 감기 바이러스를 이길 항체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미 다 이제 완쾌를 해서 퇴원을 했는데, 그럼 이 몸 안에 뭐가 생겨? 이 면역을 이길 항체가 이미 이 사람은 만들어진 거잖아. 그런데 이 항체가 안 생긴 거야. 다시 어떤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이 일으킨 건가?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 후에 체내에 항체가 생겨갖고 단시간 내에 그 짧은 기간 내내 다시 이렇게 감염되는 확률이 굉장히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 여성들은 아직 정체를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태어난 사람한테도 또다시 이게 또다시 또 양성 반응이 생길지도 또 이제 이런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 내 전문 외과들 그리고 세계적인 언론도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서워. 진짜 이 바이러스가 진짜 신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자, 이 사람은요, 일본 비영리단체의 일본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의 가미 마사히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지금 감염자 수는 지금 밝혀진 것에 비해서 완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더 많은 감염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감추느냐, 왜 이러는 거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림픽. 일본 정부 태도에 대해서 일본 내 감염자 수를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 아베 내각의 꼼수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이 계속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올림픽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감염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자, TBS 인터뷰에서 민간 회사들에 맡기면 하루 9만 건의 이상의 검사도 가능할 텐데 대체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분이. 민간 회사들에게 맡기면 하루 9만 건의 검사도 가능한데 왜 맡기지 않는 거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감염자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가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일본 정부가 25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기본 방침에서도요, 검사 태세 강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논란이 커지자 이 가또 후생 노동상은요, 26일 국회에서 18일부터 23일 5,700건의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요, 크루즈 선내 승객 승조원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거야. 야, 그럼 크루즈에서 몇 명이 지금 크루즈에만 몇천 명이 있는데 맞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아니, 크루즈원까지 포함시키면 어떡하냐? 크루즈는 빼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 이 질문이 가또 후생 노동상이 뭐냐면, 지금 현재 구분해서 답변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라고만 그냥 둘러댑니다. 한국의 검사 건수가 너무 차이가 크다는 야당의 질책에도요, 중국 후베이성 등 특정 지역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다가 보니까 국내 검사 수가 적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어디가 막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지금 어디서부터 막혔는지 알아보겠다. 아까 제가 인터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일본에 사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내가 갑자기 열이 막 나기 시작하고 기침이 났는데 병원에서 아 미안 너 일단 젊으니까 가라고 말한다면 나는 진짜 유튜브에 올릴 거야. 나는 진짜 나는 다 까발릴 거야 진짜. 자, 그런데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정말 너무나도 기가 찼는데요. 일본에서 어떤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 사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스크 없이 알몸으로 모여있는 거야, 사람들이. 알몸으로 몸싸움을 몇 명이 벌였어? 1만 명이 벌였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요, 알몸 축제가 열렸던 거죠. 자, 많은 이들이 알몸으로 접촉해야 하는 이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명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사람 한 명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미친 짓인 거야. 자,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요, 지난 2월 15일 밤 오카야마현 사이다지에서 하다카 마츠리라고 불리는 알몸 축제가 열렸어. 하다카가 알몸이라는 뜻이고 마츠리가 축제라는 취지에서 하다카 마츠리라고 하면은 이게 알몸 축제가 열린 겁니다. 자, 이 축제의 참여자는요, 모두 대략 1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자, 참가자들은요, 일본 전통 속옷인 훈도시만 걸친 채 나무 부적을 쟁탈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훈도시가 뭐냐면 여러분, 그 일본 드라마 보면, 옛날 드라마 보면,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남자들 입는 팬티 같은 그런 옷이야. 이렇게 T자 팬티 같은 그런 옷이거든? 그것만 입고 저 나무에 있는 부적을 때리려고 지금 막 이렇게 몸싸움을 하면서 막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진에서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마스크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언뜻 얼굴만 보이는 사람만 봐도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한 명도 볼 수가 없죠. 마스크를 쓴 사람 참가자는요, 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관람객 일부만 마스크를 쓴 채 축제를 구경하긴 했지만요, 이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정말 거의 보기 힘들었다고 해요. 일본은 단체 행사를 취소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렇게 알몸 축제, 마라톤 행사 이런 걸 감행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막고 있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게 있잖아, 보여주기 식이라는 말도 있어. 지금 니네가 일본이 지금 지금 검사도 안 하고 있고, 지금 감염자가 늘었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거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라는 말도 돌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쇼지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제가 방송할 때 그랬어요. 근데 일본 드럭스토어에 줄 쓴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랬어. 근데 내가 어저께도 나갔다 왔거든. 근데 내가 우리 동네가 약간 좀 이렇게 주택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번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드럭스토어에 사람들 줄 서 있거나 그런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전 또 외출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마스크 지금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나갔다 왔거든요. 오늘 드럭스토어에 갔었어요. 드럭스토어가 약국이나 샴푸나 화장품 같은 거 파는 걸 드럭스토어라고 하는데, 제가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일본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찍었고요. 지금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자, 혼지츠 오늘의 마스크는요, 전부 다 없어요. 제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냐면, 태유비, 뭐냐면 손 세정제 있죠? 그 쇼도크 스프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손 세정 소독 스프레이. 이것도 지금 없습니다라는 뜻이야. 아리마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물건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손 소독제, 스프레이, 그것도 없대요. 지금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마스크노 사실 때 한 명당 한 개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마스크는 한 명당 한 개밖에 살 수 없어요라는 뜻입니다.
사재기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알려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마스크가 다 팔렸다는 뜻이에요. 지금 텅텅 비었죠. 그 또 다른 곳에 가봤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오늘 찍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스크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럼 뭐야 좀 불안한데 지금 제가 마스크를 원래 검은색 마스크는 제가 집에다 항상 구비를 해놔가지고 마스크가 있기는 한데 뭔가 좀 불안한 거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계속 갈지 모르니까 마스크를 구비해야 되나 그래갖고 내가 이제 아마존에서 봤단 말이야. 근데 난리 났어. 막 깜짝 놀랐어. 진짜 가격 보고. 보실게요. 얼마나. 자, 제가 잠깐 멈춰놓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겠어요? 난 너무 놀랐던 게 이 마스크가 이렇게 비싼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여러분 여기 첫 번째 거 보시면 있잖아요. 이 마스크 있잖아. 이 마스크가 35,000엔이야. 35만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환율이 높으니까 아마 한국 돈으로는 거의 35만원이 넘는 가격이에요. 이거 35만원. 두 번째 건 뭔지 알아? 이게 원래 이 두 번째 거 이 마스크가 원래 평균적으로 구입했을 때 한 700엔? 비싸도 900엔이면 살 수 있는 마스크거든요? 근데 지금 3,240원. 거의 3만원? 35,000원 돈에 팔고 있어요. 이 마스크가 몇 개 들어있지도 않는데. 3장 들어있는데. 양아치 아니니, 진짜? 자, 그리고 이거는 뭔지 알아요? 20개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건 뭐 마스크가 무슨 특별한 마스크인지 모르겠지만, 마스크가 20장 들어있는지 얼마인지 알아? 40만원. 39,016엔이야. 그것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월 12일이나 23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네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지금 선택 바로 못 받고 3월 10일이나 23일 내가 저거 받고 싶은 날짜를 해갖고 하는 건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야. 40만 원 20장에. 아직 놀라지 마. 더 있어 뒷부분에. 자, 이거 보시겠어요? 이거는 100장에 얼마인 줄 알아요? 100만 원. 110만 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120만 원 돈 한국 돈으로. 10만 9,999엔이야. 100장에. 그러니까 한 장에 10,000원이 넘는 마스크라는 거예요. 이건 50장에 얼마인 줄 알아? 60만 원. 59,990엔이야. 이것도 다 3월 6일부터 13일, 3월 6일부터 13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뭔지 알아? 60장에 1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20만 원짜리야. 60장에. 마스크가 11만 5,604. 내가 잘못 봤나? 내가 봤어. 100장도 지금 100만 원에 팔고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생각했는데 60장이 120만 원이라고? 130만 원 돈이라고? 내가 이랬다니까? 이거 3월 7일에서 14일 뭐 네가 받을 수 있는 날 받은 거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60장에) 115만원, 11만 5천엔, 6만엔, 100만엔, 그러니까 거의 100만엔, 100만 원, 60만원, 120만원, 130만원 하는 거야. 마스크 60장, 100장, 50장 이거에. 우리나라보다 더하네. 그러니까. 나는 이 마스크에 뭐 금태 둘렀나 싶은 거야. 그래서 난 너무 놀랬던 게 한국 뉴스에서 봤어. 점점점 마스크는 비싸지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와, 이걸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미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 저는요. 그리고 원래 막 200엔, 300엔, 뭐 7장 들어있는 거야. 막 200엔, 뭐 300엔 정도에 살 수 있는 마스크가 지금 10배가 올랐어요. 3,000엔, 5,000엔 막 이렇게 팔아. 미친 것 같아. 자,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인스타를 보다가 친한 오빠 인스타에 휴지 사재기가 있는 거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의 친한 오빠 인스타인데 이름은 다 가렸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 마스크와 도코모 오레끼레라고 되어 있어. 지금 어디에서도 그 마스크는 다 어디 가도 팔지도 않아. 토이레 파파 그 화장지도 없고, 야또 까했다, 겨우 샀다 막 이런 거야. 마스크는 뭐 어디 가도 없고, 갑자기 시작된 휴지 전쟁. 인당 한 개밖에 안 팔아요. 겨우겨우 한 개 건짐. 코로나가 사람 잡내라. 오늘 친한 오빠 그 인스타예요. 휴지 전쟁 1인 휴지. 없어. 그래갖고 내가 이 오빠가 올린 인스타를 봤거든. 지금 오빠가 되게 많이 돌아다녔대. 그래서 지금 내가 또 그걸 갖고 왔습니다.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갑자기 일본이
휴지 사재기가 시작됐어요. 휴지 사재기가. 지금 어딜 가도 없는 거야. 이 휴지가 지금 다 없어. 이 다 다른 매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른 매장, 다른 매장이에요. 이 드럭스토어에도 없어. 이 마츠키어 같은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 휴지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이 돈키호테 같은데, 여기도 없고. 지금 휴지가 아무데도 안 팔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 인스타를 보자마자 내가 이제 빨리 휴지를 주문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검색을 해가지고 휴지를 샀어요. 근데 휴지도 진짜 말도 안 돼. 휴지 12개 들어있는 게 6,000엔 파는 것도 있어. 막 8,000엔 파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거의 막 휴지 12개 들어있거든? 12개 들어있는데 8만원에 파는 거야. 한국 돈으로. 막 6만원에 팔고. 지금 그래요. 내가 라쿠텐에서 봤거든? 라쿠텐에서 봤어. 그리고 아마존에 토일렛 페이퍼 치잖아? 안 나와. 휴지가. 라쿠텐에 토일렛 페이퍼 치면 안 나오고 무슨 변기 닦는 그런 거밖에 안 나오고 또 영어로 토일렛 페이퍼라고 쳤어. 그런데도 변기 청소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밖에 안 나와. 휴지가 아예 안 나와. 아마존은 지금. 그래서 라쿠텐에서 봤어. 라쿠텐에서 봤더니 휴지가 나오는데 12개면 5천 몇백 엔. 뭐 6천 몇백 엔. 나 너무 놀랬어. 휴지를 왜 사재기 하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소독하고 닦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물도 지금 사놔야 되는 게 아닌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휴지 사재기가 아마 어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 왜 갑자기 시작됐어. 갑자기. 마스크는 원래 약간 지금 급하니까 사람들이 사가고 있는지만 휴지는 왜 갑자기 막 사람들이 사가는지 모르겠어. 자, 오늘 지금 일본 오늘 오전 10시 반을 기준으로 감염자 수는요. 전날보다 25명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본 지금 919명으로 밝혀졌어요. 감염자가. 그리고 어제 사망자가 늘어나서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8명에서 9명으로 됐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다음 달 검사 시간을 크게 단축한 새 장비를 뭔가 도입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역 감염이 상당히 확산됐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약간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검사 장비가 도입되면은 감염자 수가 조금 줄 수 있을까 빨리 감염자 수가 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감염자 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검사 기간이 짧아지면 감염자 수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더 단축되니까 감염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본에서 코로나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진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이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뽁뽁이냐, 뽁뽁이로 감쌌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일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중국 환자를 대하는 처리법입니다. 자,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로 막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환자를 대하는 이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 일본 중국 환자 치료하는 거 봐라 크크크크이라는 약간 이런 글이 올라가면서 이 사진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 좀 그런 글 좀 안 쓰면 안 돼. 말을 좀 예쁘게 할 수 있잖아. 자, 사진 속에서 보이는 환자가 이동 들것에 실려 있는데요. 온몸이 투명한 뭔가 약간 이런 뽁뽁이 같은 그런 거에 이렇게 딱 몸이 가려진 채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누리꾼은요 이렇게 뭐 일본 환자 중국 처리하는 거 봐라 크크크크이라고 약간 이렇게 아니 꼽게 댓글 단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격리 환자용 의료 튜브입니다 라면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중국에서도 중국인을 귀환시킬 때 이 의료 튜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품마다 다르게 생긴 건지 사진 속 의료 제품은 유독 약간 뽁뽁이처럼 보이는 이런 게 많아가지고 뭔가 사람을 너무 포장한 것 같이 보인다라는 그런 조롱하는 댓글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료 대책 검사비 이런 거 지금 얼마가 들고 있냐라는 그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몇 개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비용이 드는 게 얼만지를 좀 알려드릴 건데 이것도 내가 일본 거를 보고 진짜 탕감을 했다 내가 진짜. 자, 일단은 몇 군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면요 각국의 이 코로나 대책 예산입니다. 2월 27일에 나온 뉴스예요. 일단 중국은요 1조 500억 원, 홍콩은 400억 엔, 한국은 1조 3,700억 엔,
거의 뭐 중국이랑 비슷한 맞먹는 그런 거죠. 대한민국 만세. 자, 대만은요 2,200억엔, 미국은 2,800억엔, 싱가포르 5,040억엔, 도쿄도 401억엔, 일본 긴급 대책 비용 153억엔. 다 몇천억엔, 몇천억엔, 뭐 1조 나오는데 정작 도쿄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쿄 대책 본부에서는 150, 일본 긴급 대책 비용이 153억엔, 그리고 도쿄도에서만 401억엔인데 합쳐도 554억엔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완전 월등히 낮죠. 우리나라만 1조 없네. 아니야, 중국도 1조 5천억엔이에요, 여러분. 중국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비용에서도 일본이 왜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니네가 만약에 월드컵을 개최하고 싶으면 빨리 이렇게 감염자를 찾아내가지고 빨리 이렇게 대책을 마련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이렇게 숨길 때가 아니라니까. 갑자기 빵 하고 막 감염자가 막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굉장히 불안해요. 이걸 조사하면서 더 불안해졌어. 이 정도까지 최악일 줄 몰랐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솔직히 걱정된 게, 내가 좀 요즘 일본에서는 지금 카운이라고 해가지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막 또 돌고 있거든요. 한 3월, 4월 달에 굉장히 이제 막 사쿠라 벚꽃 축제하고 그러면서 꽃가루 알러지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약간 그 꽃가루 알러지 기미가 보였어요. 예를 들면 눈이 좀 간지럽다든지, 막 코가 자꾸 재채기가 나온다든지, 막 목이 간질간질 거린다든지, 기침이 약간 콜록콜록 나온다든지, 약간 이런 꽃가루 알러지가 나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운쇼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갖고 원래 이 카운쇼인데, 카운쇼 때문에 기침하고 재채기 하는 건데, 막 지금은 밖에서 이렇게만 해도 막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내 주변 사람들도 이 꽃가루 알러지 막 눈물 너무 나고 막 콧물 너무 나갖고 여기가 막 거의 막 빨개져갖고 막 이렇게 골물 정도로 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지금 병원 가가지고 막 주사 맞고 약 받고 막 눈 안약 넣고 막 이래. 토우미도 되게 심하거든. 그래갖고 토우미도 막 코 막히고 막 눈 안약 계속 넣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되는 거야. 근데 저한테는 반려견이 있잖아요. 캣쭈가 있는데 그럼 이 캣쭈한테도 없는 거 아닌가? 만약 내가 그 코로나 걸렸으면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뭔가 조금 정보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코로나 이거에 대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증상이 있으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혹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도 감염될 수 있나요? 혹은 내가 옮길 수도 있나요? 자, 아직 코로나19의 전파 경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로부터 전파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내가 아까 인스타를 읽었는데 어떤 고양이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 약간 그게 뭔가 발견된 것 같다, 아주 정확한 검사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글을 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정확한 뭔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조심해야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 내가 이런 증상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이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대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그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달아드릴게요. 자세한 문의사항은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혹은 보건소로 전화해서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확진 환자가 지금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어디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질병관리본부에서는요, 이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보도 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확진 환자와 시간적, 공간적 감염을 우려할 만큼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를 이미 해놓은 상태라고 해요. 한국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한국 나이스. 자, 환자의 개인 정보 등은 일단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방역 조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제가 이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덜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제가 방송 초기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자기 주변을 조금 소독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자주 가는, 만지는 이런 의자 손잡이라던가, 아니면 뭐 식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이 소독하기 전에 일단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하시고요.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은 얼굴이나 눈을 절대 만지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소독제를 준비하시는데요. 이게 환경부 허가 제품, 차염소 나트륨, 염소산 나트륨, 그러니까 가전 락스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70%의 알코올이 첨부되어 있는 그런 소독제를 사용하시는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닦아내면 되는 건데, 소독할 때도 문을 좀 환기를 조금 시키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비누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그리고 약간 이렇게 엄지, 손톱 밑에 이런 것들 아주 굉장히 깨끗하게 씻으셔야 된다고 해요. 자주 손을 씻으실수록 좋다고 합니다. 자,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이나 뭐 집에 집 밖에 외출한 다음이라든지 뭐 식사 전이나 외출 후나 어디 갔다 온 다음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갔다 온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비누와 물이 없다 그러면 그 소독제 있잖아요. 스프레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독제 사용할 때 이 미끄덩거리는 거, 촉촉한 기운이 다 날아갈 때까지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됩니다. 소독제로 소독을 하셔야 돼요. 약간 소독제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하면 말짱 꽝이라고 합니다. 자,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되어 있는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하셔야 된대요. 여기만 대충 닦는 게 아니라, 닦으실 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깨끗하게 닦으셔야 한다고 해요.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나 베개, 덮개, 담요 등은요, 꼭 이렇게 세제를 사용해서 세탁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꼭 세탁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사 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나 베개, 카펫, 쿠션 등은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한대요. 그리고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음성이면은요, 사용을 가능하다고 해요. 걸린 거 아니니까. 근데 요즘에 음성 나왔다가 또 양성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불안하기는 하죠. 소독에 사용에 관련된 모든 청과 타올은요, 소독하고 나서 무조건 폐기물 전용 봉투에 넣어서 잠가서 버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또 깨끗이 한번 씻으시고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마스크 사용할 때 있잖아요. 이거 내가 본 건데, 우리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갔다 오잖아? 그럼 이렇게 절대 벗지 말래요. 이 밖에 외부 감염자랑 마주쳤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의 침이나 오염 물질이 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빼지 말고, 이 귀 있죠? 이 귀에 걸려있는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가지고 버린 다음에 그 봉투를 꼭 묶으시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귀에 있는 데부터 이렇게 벗으면 말짱황이야. 이미 그 감염 물질이 손에 다 묻었는데,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스크 이렇게 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벗은 장갑과 이런 마스크들도요, 바로바로 이렇게 봉투에 넣으셔야 됩니다. 청소 후에 즉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시고요. 소독한 장소는 나중에 꼭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혹은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한 지역이나 이런 곳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일이 있으시다면 이 사항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기침, 호흡기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라든지 내가 약간 뭔가 그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의료기관 방문 시,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마스크가 없다, 준비가 못했다라고 하면은 기침을 재채기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라고 해서 손에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을 피해가지 않게 옷 소매 있죠, 팔꿈치 부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아니면 휴지나 손수건 같은 게 있다면 휴지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휴지를 그냥 봉투에 버려가지고 꼭 폐기 처분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침을 하고 휴지를 막았든 어쨌든 그래서 휴지가 그래서 사재기가 많은가? 마스크가 없으니까 휴지를 사는 거지. 휴지를 이렇게 입 가리고 다니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거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휴지를 사재기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휴지를 버린 다음에 이 손은 꼭 닦으셔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발열 또는 기침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접촉하지 마세요. 그리고 눈이나 코나 입을 손으로 계속 만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익힌 음식을 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제품 등 같은 거는 웬만하면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좀 아파 보이거나 약간 좀 이런 동물들도 웬만하면 접촉을 삼가하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방송을 중이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이실 거고 혹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실 텐데요. 많이 길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축소해서 가지고 온 게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일본 어디에선가, 한국 어디에선가, 지금 전 세계 어딘가에서도 코로나 감염 확진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지금 추세고, 거기다가 계속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소독, 꼭 손 씻는 거, 마스크 챙기시는 거, 이상한 사람 많은 장소에는 웬만하면 가지 않으시는 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도 웬만하면 휴지를 사용해서 누르세요. 그리고 그 휴지는 꼭 버리시고, 버리신 다음에 손을 꼭 다시 한번 씻으시고요. 좀 귀찮은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예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 K짱의 생일 겸 1600일 기념 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 K짱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알람 설정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은 비싼 거 아시죠? 자, 제가 방송하고 있는 날은요, 2020년 2월 28일입니다. 29일 날, 그리고 또 3월 1일 날 또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월 28일까지 일어났던 상황만을 토대로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좀 미리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저 오늘 K짱이 가지고 온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에도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K짱이었고요. 좋은 밤 되세요. 코로나 꼭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